안녕하십니까. 상대편 훔쳐보게 캔드킴 김창모입니다. 자, 여러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시행착오라는 거죠. 시행착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사면은 이상하게 꼭 빠져요. 그 다음에 내가 팔면은 오르고,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지. 내가 살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근데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오늘 큰 주제가 뭔지 오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가 아프면, 치아가 아프게 되면 이상하게 치과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치과 문이 딱 문을 닫고 난 토요일 오후부터 이가 아프기 시작하죠. 오더가지 못하죠. 병원 문이 다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주말 동안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라디오를 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꼭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스 안에서 이제 간만에 좋은 노래가 좀 나오려고 치면 안내방송이 나오죠. 다음 정찰역은 무슨 역입니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이런 거를 이제 전체 합쳐가지고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사면은 주가는 빠지고, 팔면은 올라가고, 이 환장하죠. 이게 딱딱 맞으면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은 내리고,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S그룹, H그룹의 모 회장님들이 절대 부럽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여러분들께 꿈일 텐데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머피의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갑자기 머피의 법칙 부분에 대해서 갖고 나왔느냐. 근데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주제가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림을 한번 잠깐 재밌는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면 지금 사랑하는 두 연인이 손을 꼭 잡고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왼쪽 집에 가니까 싸고 푸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질보다 양이죠. 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애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양보다는 좀 비싸지만 경양식집 가가지고 질을 택할 것이냐. 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남자 입장에서는 싸고 푸짐한 데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싶은데, 또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급스러운 데 가가지고 와인 한 잔 곁들이면서 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군데 다 갈 수 없잖아요. 여자는 고급스러운 데 보내고 나는 싼 데 갈 수는 없죠. 같이 가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가게 되면 질을 놓치게 되고, 또 이제 고급스러운 데 가다 보면 양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걸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특히 이 재테크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A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내가 산 주식이 잘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빠지게 됐을 때, 내가 샀는데 빠져요. 그럼 여러분이 의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내가 첫 액션이 틀렸으니까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 자금 여력이 좀 더 있다면 내 첫 번째 의사결정에 맞았다는 확신하에서 한 번 더 물을 타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주가가 쭉 흘러버렸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쭉 원포인트 레슨 시간 동안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은, 모든 매매의 기법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인드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 마음속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손실의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죠, 거꾸로. 지금 투자자 회원님께서는 수익률을 연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월 한 40%는 나야죠, 이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블 나야죠, 더블. 선물옵션 시장 쪽에서 최대 장점이 더블인데, 더블은 나야죠. 그래서 선물옵션 할 만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내가 매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익이 나면 굉장히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서 재테크 시장 쪽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내가 반대 의사결정을 내었어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빠지면 여러분 심리는 어떠냐? 올라가면 본전만 되라. 본전만 되면 내가 팔아버리겠다. 결국 본전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본전의 개념. 내가 매매를 해서 단가가 빠졌어요. 평가 손이 난 상태에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 내가 팔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저항선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간과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실전 매매에서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복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복리의 마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자에 이자가 붙어나는 개념이 복리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딱 보면은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매매를 해가지고 더블이 나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도대체 월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내야지 더블이 나느냐? 자,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72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72의 법칙. 자, 그림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타났는데 내가 더블을 내기 위해서는 72 법칙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자율을 내가 여러분이 뭐 은행에다 돈을 예치를 한다. 그럼 이자를 받는다. 월 5%다. 그러면은 월 5% 이자를 받을 경우 내가 도대체 얼마 이후에 내가 더블이 되느냐? 그러면은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자율을 그럼 우리는 재테크 개념으로 들어와가지고 선물 옵션 개념으로 들어와서 이자율을 우리가 이자를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수익률을 환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월 5%의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낼 경우에 내 자산이 더블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그럼 70이 나누기 5로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약 1년 4개월 후에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라는 게 환상이 많이 더블이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여러분께 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수익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5% 나면 어떻고 10%가 나면 어떻습니까? 수익님 다다 액션이죠.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식도 좋고 또 뭐 코스닥 종목도 좋고 선물 옵션도 좋습니다. 자, 매매를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출발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손실이 누적이 돼가지고 50%가 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손실률이 얼마냐? 50%입니다. 깨질 때는 50%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원금이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이 500만 원 가지고 다시 본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50% 가지고는 안 되죠. 얼마? 더블이 돼야 됩니다. 더블. 그러니까는 깨질 때는 50% 내가 깨져 내려갔지만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 이 복리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되 이 복리의 마술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 깨지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깨지지 않는 매매라는. 깨질 때는 50%고 깨질 때는 50% 깨졌지만 먹을 때는 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배의 힘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재테크 시장에서는 안 깨지는 방법, 그게 바로 매매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복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이 복리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한 번에 내가 큰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조금씩 수익률을 보태가면서 내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복권 사듯이 아니면 투기 거래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이번 원포인트에 원베팅에 내가 수익률을 크게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수익을 안전하게 내는 방법, 또 내 자산을 깨지지 않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찾는 게 그게 바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기법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까지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그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포지션입니다. 자, 왼쪽 거는 현재 투신의 합성 포지션 부분입니다. 합성 포지션이라는 거는 투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냐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 구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투신이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오늘 단일가에 선물에서 1,000작 정도를 팔아버렸습니다. 단일가에. 결국은 시장 주체는 당분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투신권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매도 압력 세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른쪽을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성 포지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과 거래소 종목까지 전부 합친 그래프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내셔야 되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현재 중앙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깨지지 말아야 될 점. 아니면 외국인이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든 아래든 간에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냐? K200 지수 기준으로, K200 지수 기준으로는 245.00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45.00. 자, 이거를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주가 지수 환산해드리면 1869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저는 뭐 차트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수급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까 합성 포지션 상으로 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245포인트.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1869. 공교롭게 여기가 차트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지나는 선입니다. 자,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찬스입니다. 계속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사야 되느냐? 쌍끌이 업종, 쌍끌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쌍끌이라는 게 뭐냐? 외국인도 사고 연기금도 사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종목 장소로 가야 됩니다. 이 장은 쉽게 무너지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